네, 안녕하세요. 2011년 2회 2과목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과목은 21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가공으로 생긴 커터의 줄무늬 방향. 자, 줄무늬 방향 기호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투영면에 비스듬하게 두 방향으로 교차하는 것. 자, 이 두 방향으로 교차하는 것, 요게 이제 키워드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X 표시가 있는 요 기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가공면에 대해서 동심원 기호도 있고 평행한 기호도 있고 직각이어야 되는 기호도 있고, 그래서 정리된 것들이 요 뒤에 해설에 이렇게 정리를 계속 반복해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이 6가지, 뭐 이렇게 텍스트로 안 외우셔도 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 형상이 대충 이렇게 생긴 형상으로 요구를 하는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2번 기어제도에서 선의 사용법. 자, 기어제도에서 한번 요거 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어도시법은 스퍼기어 경우죠. 자, 기어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생긴 것을 약식으로 이렇게 선으로 표현한 겁니다. 기어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기어가 이빨들이 이렇게 생긴 거고, 자, 이렇게 생긴 거를 이렇게 약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끝이 이끝원이고 또는 뭐 입봉우리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피치선, 요 피치선을 우리 가는 1.3선으로 쓰고, 그리고 여기 있는 안쪽에 요 이 뿌리원이라고 합니다. 이골원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는 실선으로 씁니다. 그래서 기어가 요렇게 있는 거를 바로 바라봤을 때는 요렇게 약식으로 도시를 하고, 요 기호에서 이렇게 선의 종류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단 방향을 이제 직각으로 따로 잘랐을 때는 약간 달라지지만 그거는 나오면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는 먼저 정면으로 그대로 이빨을 봤을 때 기호를 시선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끝원은 입봉우리원이죠. 입봉우리원은 굵은 실선. 요 형상 자체를 그냥 머리에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끝원은 굵은 실선, 피치선은 피치원이죠. 가는 1.3선, 그리고 이 뿌리원은 가는 실선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줄 방향은 3개의 가는 실선으로 나타낸다. 이줄 방향이 축과 평행하지 않은 헬리컬 기어 등에 사용된다. 자, 그래서 헬리컬 기어에서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헬리컬 기어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레저 헬리컬 기어의 이줄 방향은 3개의 가는 실선으로 표시한다. 자, 요게 이제 맞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헬리컬 기어와 스퍼 기어에서 차이점은 요겁니다. 이줄 방향을 3개의 가는 실선으로 표시한다. 헬리컬 기어에선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일단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 바로 위에 있는 가는 실선이 아니고 굵은 실선이라 했죠. 그래서 3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 23번은 우리 사각뿔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위에서 본 평면도가 이렇게 잘려 있죠. 그리고 이렇게 잘려 있다. 정면도를 봤을 때. 그래서 이거를 전개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면으로 이렇게 4개의 면으로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전개했을 때 얘가 어떻게 그려지는가. 뭐 그래서 이거는 연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고요.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상을 하시면서 풀어보시면 여기서 3번이 답인데 이걸 기준으로 이쪽 면과 이쪽 면을 접으면은 딱 평행해지죠. 그리고 조금 경사지게 해서 이 부분이 좀 밑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걸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하여튼 그래서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이렇게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형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예, 보시면 되겠고, 잠시만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은 표면에 나사의 표시가 M10 이걸 뭐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하여튼 예, 요렇게 돼 있다고 예, 봤을 때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은, 자, 의미를 찾으면 되니까 우리가, 그죠?
그래서 M10은 M10짜리 미터 나사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관용 나사가 아니고 미터 나사죠. 그리고 관이 여기서 파이프입니다. 그 파이프용 나사를 관용 나사라고 하고 M이 아니죠. 그리고 M은 미터 나사죠. 그리고 1은 수나사의 피치. 뭐 피치 같은 것들은 이렇게 1 여기 다 숫자가 1이 있는데 피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피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여기 숫자를 뭐 1이나 1.5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하면 미터 가는 나사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는 뒤에 피치 값이 없기 때문에 미터 보통 나사고, 자, 그리고 2는 앞에 있죠. 여기 앞에 있죠. 그래서 얘는 수나사 등급 아닙니다. 12 호칭지름. 예, 호칭지름이 답인데 뭐 굳이 따지자면 얘가 앞나사, 얘가 수나사에 관한 정보라고 하는 것만 좀 먼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나사의 피치는 아니고 일이 뭐 수나사 자리지만 피치는 아니고 얘도 수나사의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는 앞나사의 등급, 1은 수나사의 등급. 앞나사, 수나사 순서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25번 단독형체. 자, 단독형체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 데이텀이 필요 없는 기하공차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단독형체 기하공차들은 자, 이런 겁니다. 진직도, 평면도, 진원도, 원통도, 선의 윤곽도, 면의 윤곽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진직도는 다른 형상과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직각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직각이 되어야 하는가를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진직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이 부분이 얼마나 이론적인 직선에 가깝게 가공이 되어야 하는가를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와 비교하는 게 아니고 이론적으로 아주 완벽한 직선에 대해서 비교했을 때 얘는 어떤가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면도도 마찬가지죠. 평면도도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평평한 평면에 대해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그렇게 평면도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진원도도 마찬가지 완벽한 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형상에서 어딘가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이론적인 직선, 이론적인 평면, 이론적인 원에 대해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벗어나도 되는지를, 무방한지를 지시하는 게 기하공차겠죠. 그래서 단독형체는 데이터는 필요 없는 것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26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저번 시간에 5가지 정도는 기억을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람다라고 있습니다. 이게 람다 C 0.8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컷오프 값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서도 문제에 컷오프 값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거는 컷오프 값이고, 우리가 5가지 정도 기억을 해야 된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A 중심선 평균 거칠기 값, 그러니까 거칠기 값입니다. 여기가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죠. 그리고 B는 이 부분을 어떻게 가공할지, 가공 방법 기호. 그래서 가공 방법 기호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암기하는 것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3가지 정도만 그래서 적어놨고요. C가 컷오프 값, 컷오프 값은 문제 많이 나와서 일단 문제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D는 줄무늬 방향 기호 있죠. 아까 문제에서 나왔듯이 X, C, R 뭐 이런 것들 그죠? 자, 그리고 E는 다듬질 여유고 그죠? 그래서 A, B, C, D, E 정도는 기본적으로 일단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F, G도 여유가 되시면은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컷오프 값이 되겠고, 자, 27번 철골 구조물입니다. 여기서 실수 기입이 잘못된 것을 선택하랍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찾으실 때 여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있죠? 이것들을 보시면 되는데 먼저 그죠? 그래서 기억을 먼저 볼까요? 자, 기억에 치수 기입이 140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크게 틀린 점을 찾을 수가 없죠. 뭐 치수가 혹시 틀렸는지는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이게 140이라면 140이고 120이라면 120이지, 그죠?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니은 보실까요? 니은은 이런데 이제 함정이 있는 겁니다. 자, 80에 대한 게 7번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7번 있어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이네요, 근데. 그래서 이거는 80인지 뭐 간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7이 아니고 6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답을 니은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자, D급 같은 경우에는 간격이 두 개가 맞죠? 예, 두 개가 맞고 뭐 80인 줄여 숫자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80 곱하기 2로 돼 있으니까 맞는 것 같고. 자, 요거 리을을 보시면 리을은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자, 리을에는 요렇게 돼 있고, 리을은 이게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아,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파단선으로 생략이 되어 있어서 요 치수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틀렸는 줄이가 어쨌는지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뭐 맞다고 봐야 되겠고요. 숫자들은 어쨌든 맞는지 틀린지 우리가 숫자 자체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 간격을 세는 그런 눈썰미를 가졌는지를 묻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니은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 자, 28번은 한번 세심하게 풀어보시고, 여기서는 이제 은선이 안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29번 여기 이것도 처음 나오는데 이제 자, 이거는 무조건 외숨절 중무치를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외숨절 중무치. 외형선, 수문선, 절단선, 중심선, 무게중심선, 그리고 치수선. 치수선 또는 치수보조선. 그래서 이 선들이 겹쳤을 때 우선적으로 위에 올라오는 우선적으로 표기가 되는 선이 무엇인지 순서를 우리가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우리 도면 그릴 때도 또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외숨절 중무치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번은 이거는 첫 회에서 한번 풀어봤었나요? 어쨌든 한번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한 번 더 뭐 해설 간단하게 한번 풀이 과정만 잠깐 살펴볼게요. 자, 직각인 부분을 이용해서 가로 20, 세로 60인 직각삼각형을 생각한다는 게, 자, 이 직각삼각형을 생각했을 때 이만큼이 20이죠. 그리고 이만큼이 60이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이 L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L 값을 구하면은 63.25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알파 값을 구하면은, 자, 여기서 알파를 구하는 건데, 뭐 L 값은 이렇게 나왔죠. L 값은 하나가 나왔고, 알파 값을 구하는데 여기 있는 이 알파 값이죠. 그죠? 그래서 이 알파 값은 360도에다가 L분의 반지름 값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알파는 360도 곱하기 63.25 구한 거를 써먹은 다음에 R 값이 여기서 42 파이니까 20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알파 값을 구하시는 것들이 뭐 다른 방법도 물론 있지만 이 방법이 가장 간단하게 푸실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답이 어렵지 않게 계산기 두드려서 나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고, 여기 있는 이제 이 피타고라스 정리는 뭐 외울 필요가 없겠죠. 이건 뭐 간단한 거니까. 근데 이 식은 좀 알고 계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과 R이 뭔지 정확하게 그것만 파악을 좀 하시면 어렵지 않은 식이니까 그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고. 자, 31번에는 자, 그림이 조금 두께가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림이 조금 두께가 좀 보기가 이상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구멍이 기입이 되어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구멍이 이게 그래픽 작업에서 조금 문제가 생겼네요.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잘못된 곳이 한 개소일 경우에 해당 치수는 그래서 잘못된 것이 여기 보시면 멀리 있지 않고요.
요 파이 9가 여기 안쪽에 구멍이 파이 10인데 이 파이 10보다 작죠? 딱 봐도 큰데, 그죠? 그래서 요 안쪽 파이 부분이 요 파이 부분이 파이 10보다는 적어도 커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푸시면 뭐 이런 것들은 딱히 어렵게 막 함정을 엄청나게 파놓고 이렇지 않으니까 차분하게 보시면은 답이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32번 다음 기하공차 기호 중 원통도. 자, 원통도는 요거고 뭐 이 원통도도 암기를 하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통도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기하공차입니다. 그래서 원통도도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3번 베어링 기호 608C2P6에서 각 기호 뜻을 설명한 것. 요게 이제 이걸 갖고 안 찌른 번호나 아니면 뭐 어려운 거는 베어링의 종류, 무슨 계열인지를 묻는 문제가 대부분인데 이 뒤에 것도 간간히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기출문제 나왔을 때는 확실하게 한번 암기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보시겠습니다. 자 608인데 이게 이제 원래 숫자가 기본적으로 네 자리로 이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60은 정해져 있고 보통 그리고 8이 요 자리가 뭐 60, 02, 뭐 60, 12 요런 식으로 네 자리가 갖춰지면 이 뒤에 두 자리가 안찌름 기호가 됩니다. 그래서 뭐 12면 곱하기 5가 되고 0이면은 불규칙으로 바뀌니까 15mm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렇게 608이면 앞에 두 자리가 베어링 종류 관련이고 이걸 한 자리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안찌름 기호가 한 자리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안찌름 기호가 한 자리면 그대로 그 미리수대로 안찌름 번호로 읽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안찌름 번호는 그대로 8mm가 되는 거고 60은 베어링 계열 기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궤도림 모양 기호 여기서 C2는 궤도림 모양 기호가 아니고 틈새 기호입니다. 틈새 기호. 자, 틈새 기호라는 거를 나타내는 거고 P6는 정밀도 등급 기호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정도는 암기를 하고 넘어가시면 충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4번 이 깃발 표시는 용접에서 현장 용접 표시로 사용을 한다는 것. 현장 용접 표시 이렇게 두르면은 온둘레 용접, 전체 둘레 용접을 표시를 합니다. 즉 현장 용접 기호, 깃발 표시. 자, 그리고 35번 일반 구조용 아변 강제 KS 기호. 이건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것도 암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SS가 일반 구조용 아변 강제고 SM은 기계 구조용 탄소 강제. 그래서 SM이 이렇게 숫자 세 자리로 적혀 있으면은 기계 구조용 탄소 강이 아니고 다른 재료입니다. 그래서 용접 재료를 나타내는 게 보통인데 SM45C 이런 식으로 C가 딱 붙어 있어야 기계 구조용 탄소 강제라고 표현이 되는 거고 여기서 SM 적어 놓은 것은 이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6번에 이거는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이쪽을 이제 이쪽과 이쪽이 이제 삼각형으로 해서 이렇게 쭉 삼각뿔 모양을 날려버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한번 찾아보시고 자, 37번 최대 틈새가 얼마인가. 그래서 최대 틈새는 헐거운 끼워 맞춤인 경우에 생기죠. 그래서 이게 구멍의 치수가 여기 있고 축의 치수가 여기 있고 보통 반대로 나오는데 순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헐거운 끼워 맞춤이 맞죠 지금? 얘가 어떻게 해도 얘보다 크죠. 구멍이 제일 작은 치수로 허용됐을 때도 축의 가장 큰 치수보다 크죠. 그래서 헐거운 끼워 맞춤인데 최소 틈새와 최대 틈새가 생길 겁니다. 자, 최대 틈새는 얼마가 될까요? 최대 틈새는 구멍이 가장 클 때와 축이 가장 작을 때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축이 이렇게 되면 49.998이 될까요? 그래서 0.007이 되고 최소 틈새는
50.002일 때 구멍이 가장 작죠? 그나마. 근데 축이 가장 클 때가 50.001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빼면 0.00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최소 틈새도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것까지 캐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8번 H7G6. 자, 이게 H7G6가 가장 상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끼워 맞춤의 어떤 쌍인데, 그래서 이 끼워 맞춤에서 이걸 갖다가 뭐 어떤 거는 H7P6는 뭐 억지 끼워 맞춤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외우실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외우시냐면, 이건 기준구멍일 때 이게 A에서 Z로 갈수록 구멍은 점점 커지죠. 그죠? 축은 가장 커지죠. 축은 점점 커지죠. 구멍은 반대고, 그죠? 그래서 축이 A부터 Z로 갈수록 점점 커지기 때문에 앞쪽은 헐공 끼워 맞춤이라고 이제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JS6부터 중간 끼워 맞춤이고 N6부터 억지 끼워 맞춤이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기준만 외우시면 이 두 개 기준 사이에 있는 이런 것들은 바로 유추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9번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런 거는 이제 뭐 공간지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시고, 그리고 계속 연습을 하시다 보면 또 느는 게 공간지각 능력이기 때문에 어쨌든 문제를 계속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모양에 대한 투상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0번 KS 나사에서 ISO 표준에 있는 관용 테이퍼 암나사. 자, 관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이프 그 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관용 테이퍼 암나사에 대한 기호가 무엇인가 보시면, 자, 관용 나사는 각종 관에 사용되는 결합용 나사입니다. 결합용. 그래서 종류로는 관용 테이퍼 수나사, 관용 테이퍼 암나사, 관용 테이퍼 평행나사. 그래서 RC, RP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암나사, 테이퍼 암나사니까 RC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과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